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신생아들은 되게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소리에 놀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누가 이렇게 꼬집은 것처럼 그치. 혼자서 움찔거리거나 약간 깜짝 놀라는 잘 것처럼 자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가 그러면 이제 또 초보 엄마들은 조금 걱정되시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키우실 때는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놀라는 아이에 네. 대한 컨텐츠인데요. 아이들은 원래 조금 자주 놀라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봐야 되는지, 맞아요. 언제 병원에 가야 네. 되는지, 또 뭘 해줘야 되는지, 뭘 안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집게로 쪽집게. 가르쳐 주세요. 쪽쪽. 네. 아니 이게 댓글에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깜짝깜짝 놀란다 이러면서. 어. 근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신생아가 놀라는 거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태아 때는 그 양수 안에 있잖아요. 양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영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때 홍일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웅얼웅얼 약간 하는 것처럼 이제 수영장 안에 있는 것처럼 소리 같은 것들이 한번 걸러져가지고 이제 들리니까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양수 밖으로 엄마 몸 밖으로 나오니까 소리가 필터 없이 바로 들리니까 이런 외부 소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엄청 좀 필요할 것 시끄러울 것 같긴 같아. 해요. 집에서도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시끄럽지 않은 뭐 말소리 같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물티슈 뜨는 소리, 맞아요. 아니면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뭐 맞아요. 이런 거에서도 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꼭 소리가 아니더라도 문을 열어서 바람이 살짝 분다든지, 이제 온도 차이가 난다든지 이럴 때도 아이가 이제 그 놀라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손을 올린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놀랄 수도 있어요. 자기 신체가 움직이는 감각이 확 느껴지니까. 그러니까요. 대소변을 보려면 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자극에서도 아이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네는 모든 게 너무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죠? 엄청 큰 소리가 나야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게 그렇죠. 아니라 다양한 이 감각들을 아이가 느낄 때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네.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생아들은 아직 신경 발달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각각의 분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수유를 하고 있는데 턱을 덜덜덜 이렇게 떤다든지 기저귀를 쫙 폈는데 다리를 덜덜덜 떤다든지 이런 게 이제 분화가 덜 돼서 네, 네,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불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진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신생아 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원시 반사들이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놀라는 것처럼 보이는 원시 반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대표적인 네. 거 모로반사. 모로반사. 모로반사는 아이가 이제 신체 움직임이 있을 때, 신체 그 위치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감지를 하면 아이가 갑자기 손을 쫙 뻗으면서 팔다리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움츠려요. 네. 그래서 그런 반사, 원시 반사가 있겠고 긴장성 못 반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가 고개를 한쪽으로 움직이면 그 돌린 쪽으로 팔다리를 쫙 뻗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반대편 팔다리는 움츠리는 네, 활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보호자가 보기에는 약간 놀라는 것처럼 그쵸, 얘가 왜 이러지? 얘는 단지 고개만 돌렸는데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원시 반사라는 거는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원시 반사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면서 대부분 소실되기 없어지죠. 마련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원시 반사 혹은 다양한 감각과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찔움찔 놀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이 아이를 도와줄 도와줘요. 수 있는 방법이 맞아. 있을까요?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채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쵸. 거. 그게 항상 더 중요하죠. 그쵸.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고 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면은 꽤 그거를 많이 무슨 약을? 맹신을 하고 청심환 같은 거, 청심환, 뭐 어린이 청심환 이런 것도 있대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소량 조금씩 이제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진정되게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약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양상을 보이는 애들 중에 또 경련성 질환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이 증상들이 마스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못 받고 치료 네.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먹이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이제 놀라지 말라고 아이를 꽁꽁꽁꽁 속삭이로 싸놓는 거.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애들 보면은 이제 미라처럼 싸놓는 게 있죠, 진짜. 그래서 그렇게 싸놓으시면은 아이가 숨 쉬는데도 힘들 수도 있고,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발생 빈도도 올라가죠. 근데 잘 때는 어때요, 선생님? 잘 때 이렇게 신생아 때 이렇게 좀 싸놓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필요하죠. 왜냐면 모로반사 때문에 아이가 못 잘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수아델러, 속삭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놓을 때 싸놓으시더라도 아이 그 가슴 쪽, 그러니까 앞쪽은 성인 손가락 2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으라는 거죠. 1개월 이상 되면 낮 동안에는 잠을 잘 때도 조금 수아들러나 이런 속삭이의 사용 좀 빈도수를 좀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네. 적응을 더 잘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너무 조용하게 놀라지 말라고 딱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막 이런 적 있잖아. 맞아. 다니고 막. 맞아. 그리고 소근소근 얘기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찌 보면 보호자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낮엔 이제 놀 때는 안 그랬는데 잘 때 굉장히 조용히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깨면은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돌쯤 돼도 시끄러우면 못 자더라고. 그래 아이들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해야 할 일도 두 가지로 정리해 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가 만약에 팔다리를 움찔움찔 거린다든지 쭉 뻗어서 덜덜덜 떤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는 그냥 팔다리를 잠깐 이렇게 감싸서 쭉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소에 베이비 마사지도 좀 자주 해주시고 네. 이제 아이를 엎드려 놓으면은 아이가 이제 신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익숙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서밋타임을 자주 해주시고 너무 신생아가 아니라면 외출 같은 것도 그쵸. 베란다도 괜찮아요. 너무 이제 추우면 바깥 외부 활동에 점차 적응해 나갈수록 나의 신체 움직임이나 감각들에 대해서도 적응해 나갈 기회를 맞아요. 계속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큰 문제 없는 놀라는 거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경련처럼 그런 이제 경우도 몸이 있죠. 떨어가지고 맞아요. 위험한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채고 네. 언제 진료를 봐야 되나요? 그래서 간혹 이제 영아현축 대표적으로이나 아니면 저칼슘혈증, 네, 네, 네. 몸 안에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련성 질환들도 네. 신생아 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보호자가 팔다리를 살짝 눌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련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로 멈추지 않겠죠. 네. 그래서 계속 움찔거리거나 떠는 양상을 계속 보였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증상이 어쩌다 한 번씩 일시적인 거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거의 계속 반복적으로 장시간 동안 나타난다면 이 또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주관적이잖아요. 장시간.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병원에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빈도수도 반복적으로. 있고 예측도 되고 또 맞아요. 영상을 찍을 정도로 장시간 하고 있고. 맞아요. 오로반사 있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찍을 순 없거든. 그렇죠. CCTV에 찍힌 거 말고. CCTV 찍은 거 말고. 만약 필요하면은 영상을 찍어 오는 게 진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진짜 팩트인데 선생님 얘가 먹을 때마다 약간씩 움찔거리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냐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네모난 빨간색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네. 너무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찍었다면 진료실에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실제 보는 게 정말 뭐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요. 맞아요. 오늘 깜짝 놀라는 아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쪽집게 잘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